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의 신유정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목요일 시장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윤지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통한 실시간 대응도 함께합니다. 또 오후장 선견지명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공략주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의 상황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렇게 오늘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좀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떤 흐름으로 지나갔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 당일이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포지션들이 조금 약한 그런 상황들로 좀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선물 옵션 만기일인 것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들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질 뿐이지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라도 수급들로 인해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파동을 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순환매를 타거나 아니면 테마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했었을 때 안전한 또 포지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 되도록이면 급등주보다는 파동 타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한 번씩 생각도 해두시고 그다음에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우선으로 조금 매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이제 종목들도 준비를 해주셔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거나 흐름들을 줬었을 때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계속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빠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다소 약세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안전한 대형주들 매수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지만 혹시 포트에 있는 종목들 리스크들이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서 매수보다는 항상 리스크 관리 우선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앞으로 또 편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 만큼 지금 수급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끝까지 안전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더 생생한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상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쪽 같은 내 주식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HMM입니다. HMM 매수가는 25,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참 오랫동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바닥을 딛고 좀 올라와 주나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이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보여지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 또 조선과 관련되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해운주, 그다음 조선주, 그다음 조선 기자재 관련되는 종목들 세 개가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21년도에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만큼 또 관심들이 없을 수는 없는 또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저는 높은 단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HMM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면 지금 차트가 하방으로 내려오고 나서 아직 상방으로 제대로 된 추세가 전환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도 보이다시피 주가가 상승으로 올라오고 추세를 꺾으려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더 하방으로 틀고 내려왔던 것처럼 아직은 상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힘들이 동반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한 22,000원짜리나 21,000원짜리 정도를 일단 잡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익절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 혹시라도 23,000원짜리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나올 때는 1,000만 주가 나왔었지만 이전에는 5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던 것처럼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들이 다시 한 번 더 동반되면서 흐름들을 강하게 잡아준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힘들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전까지는 일단 안전한 익절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우선 이렇게 안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22,000원, 21,000원 부근에 되면 1차 목표가 삼으시고 익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다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매수가는 103,0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 종목은 워낙 계속해서 힘을 내주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독 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매수가에서 지금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계속 하락세를 좀 띠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대한 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들을 도와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제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던 자리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장한 매수 단가가 이전에 반등을 한번 보여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밑으로 빼고 나서 81,500원의 전저점 자리 만들어준 상황이고 지금 그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81,500원짜리였었던 전 저점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하방으로 다시 한 번 더 열리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탈한다면 비중은 조금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되고요. 외국이나 기관들도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리스크 관리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실 텐데 그래도 아직 기다리실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포인트까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바이오톡 스택 네, 바이오톡 스택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매수가가 네. 1,300원이고요. 아, 네. 비중은 10%인데 네. 사면서부터 계속 빠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네요. 대표님과 함께 지금 상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아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예요. 그래서 치매 관련주들 특성상 중간중간 이제 튀어주거나 급등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시고 대응 준비는 잘 해두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이오톡스톡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우리 2020년도에도 그랬었죠. 주가의 네. 급등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나 윗꼬리들이 많이 달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즉 이제 올해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전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큰 낙폭들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꺾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7,000원 부근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저는 평단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한번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춰놓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7,000원짜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평단을 낮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10,000원대 조금 안쪽으로 한 9,800원짜리 부근대 저항 자리 잡으시고 여기서 한번 매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짜리에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7,000원짜리까지 내렸었을 때 매수기 한번 보시고 매수하셔서 평단 한번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그냥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치매 관련주들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때문에 더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7,000원 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하게 되면 또 다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언제든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더 실시간으로 더 생생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 매수가는 5,800원에 지금 1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제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매수가와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이제 주가들이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반사익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적인 테마 흐름들로 지금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지금 뭐 6,200원이라던가 6,000원 자리에 저항 자리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윗꼬리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 해당 라인들까지 올라왔었다가 이탈했었을 때 뚫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내려오는 폭들이 굉장히 강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5,700원 부근은 손절 단가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5,700원짜리 위에서 버티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800원이시게 되면 다음에 올라왔었을 때 한 5,900원이라도 우리 또 분봉상 저항 자리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나 한 번 정도는 익절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700원짜리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5,900원부터 한번 매도해 보신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사조시푸드 보유하고 살펴보시다가 5,700원 선을 손절 단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이 매수가는 11,400원에 지금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하락의 흐름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매수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지금 그냥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는 흐름들이 조금은 약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자동차 관련주 대표 종목이 현대차나 기아차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우리 다른 자동차 관련되는 종목들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혹시라도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비중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전망으로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만 조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한번 잡아드리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들을 이어가도록 하면요. 자, 우리 샤나분 매수 단가가 지금 이제 11,400원으로 10,000원대에 있는 지지권대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10,000원대 정도까지라도 한번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조금 준비들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중 조절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내려왔었을 때 혹 10,000원짜리가 부담스럽다 또는 여기서 비중을 더 못 늘린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 구간이시니까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조절해 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13,000원짜리 한 번 정도는 목표가 잡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자리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지금과 같은 수익 구간에서는 좀 안전하게 비중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목표가를 향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매수가는 2,8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입니다. 캠시스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고 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가가 많이 높으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캠시스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 길게 보유해서 조금 수익들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만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비중 자체도 지금 아래쪽에서 되도록이면 평단도 아래쪽에서 맞춰 놓으셨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차트상으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면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캠시스의 최근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차트의 내용들이지만 차트를 아예 줄여서 보게 된다면 우리 2008년도부터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슷한 차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모듈과 관련된 자율주행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움직이게 되면은 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등락이나 버텨주는 구간대도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 1,700원짜리부터 뭐 1,400원, 그다음 더 내려가서 혹시라도 1,000원짜리까지 기회 준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우리 시원한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비중이 지금 조금이라도 적으셨으면 현재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시다가 일단은 우리 시원한 매수 단가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간대들 투자 오래될 수 있으니까 그 구간만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보유를 좀 길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우선 저점 매수 기회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잘 차분히 더 오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다림 혼자 이어가기 좀 어렵다. 그 긴 시간 가운데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대표님 성함 윤지훈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이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모레 퍼시픽 15만 3천 원에 20%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15만 3천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참 아모레 퍼시픽 요즘까지도 계속해서 힘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지금 상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모레퍼시픽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신에 좀 시간대가 좀 투자는 될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시간대 투자하면서 전략들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서도 움직였었고 그 흐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움직였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서는 흐름들이 좀 대형주에다가 조금 거래량도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최근에 좀 잠잠했던 그런 상황들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중간중간 그래도 꺾어서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들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딩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다음에 올라왔었을 때에는 우리 15만 원 부근대부터 해서는 저항 자리가 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짜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비중들은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1,000원 매수 단가를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한 번 정도는 크게 튀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큰 수익 구간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라온 데까지는 제 생각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들은 더 투자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 시간대 투자하면서 다음 차트 내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상승의 힘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올라와서 매수 단가까지 올라오기를 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 매수가는 9,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 최근에 정말 힘을 받아서 쭉쭉 올라주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높은 상황이셔서 이럴 때 조금 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관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들까지 뜨게 되면서 3월 달에도 그랬지만 이제 5월 달에도 추가 상승폭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라오고 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빠지고 소부장에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천천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하방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차트를 보시게 됐었을 때 지지 구간대가 그래도 최근 가까이에 나와 있는 지지 구간대가 있습니다. 7,500원이라든지 7,200원, 6,900원 이런 구간대에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조금 연출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자리에서 버텨주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주들이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을 때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랠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끌었었을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기다렸다가 다음에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 신한번 매수 단가 근처 일단 그 구간대부터는 대응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항 자리가 있는 자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반도체주 전반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반도체주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 다시 힘을 좀 내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도 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잘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제든 궁금한 점 함께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LX 일렉트릭입니다. LX 일렉트릭 매수가는 61,3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해당 그룹들,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얼마나 더 보유하셔서 이 수익률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 점을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더 보유하셔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승세가 오늘 좀 잘 나와주다가 아무래도 좀 저항대를 뚫어주려고 하다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관련돼 있는 우리 또 그룹주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줄 때 그룹주들 전반적인 흐름들을 잡아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약간 특징으로 잡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관련돼 있는 섹터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LS전선에서 일단 먼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LX 일렉트릭까지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오늘 좀 흔들렸던 구간대에 추가적인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면 지금 위쪽에 있는 저항 구간대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7만 원짜리부터 7만 2,500원짜리까지 저항 자리가 있는데 오늘 그 자리를 뚫으려고 했다가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분봉상 흐름들을 보더라도 강하게 올라와서 7만 원짜리 위쪽에서 추가적인 등락이 나왔던 걸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던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7만 원짜리 이탈해서 내려왔었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한번 더 내려갈 걸 대비를 해서 비중들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려와서 6만 5천 원짜리에서 버텨주거나 6만 2,500원짜리에서 버텨준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10%까지 채우셔도 괜찮을 테니까 일단 이 흐름들 참고하시면서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무엇보다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니까요. 지금 좀 비중을 좀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락하게 되면 그때 또 재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매수가는 5만 3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아주 소폭의 상승세는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좀 30%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조절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KB금융, 다른 이제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보유를 했었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KB금융이나 다른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유해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면 자, 지금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아래쪽에서 박스 라인이 나왔던 자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매수 단가가 그 박스 라인을 조금 나눠 놓는 자리에서의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만약 이 구간대를 넘어간다면 그 시간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또 배당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또 들려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없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하려고 막 들어오는 시기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폭을 더 키워줄 수 있어서 일단 그 시기 전까지 일단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올라갔던 폭들이 또 나와줍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으니까 비중은 30%로 저는 충분히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목표가는 제 생각에 5만 5천 원짜리나 5만 7,500원짜리 충분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금융주들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하반기에 특히나 연말에는 상승의 힘이 좀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골드앤S요. 네, 골드앤S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7,000원에 30%요. 네, 골드앤S 7,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큰 이유는 없다라고 발표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땐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골드앤S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큰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거래도 약간 특징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거나 움직였었을 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비중들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좀 추가적인 설명들 해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NS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상 한번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전에 주가의 하락폭이 나와주고 나서 한번 턴해줬던 자리가 이제 1,500원 부근대에 있는데 지금 뒤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시점이 낙폭 자체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제 좀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큰 포지션을 어제는 안 잡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단기간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올라와 준다면 저는 3,000원 부근대에서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매도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단가가 하한가 랠리가 풀렸던 시점이기도 하고 주가의 낙폭을 한번 뽑아줬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3,000원 부근대 저항 자리 잡으시고 매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저는 최대한 털 수 있는 만큼은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명을 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매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최대한 덜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성공적으로 좀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동국제강이고요. 네. 13,170원에 네. 10%예요. 근데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러게요. 지금 동국제강 13,17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거래 정지된 상황이어서 6월 15일까지 이렇게 좀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하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에 동국제강이 회사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회사 분할할 때까지는 시간들을 좀 기다려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황 네. 잘 들어주시고 대응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차트가 아마 분할하고 나게 되면은 현재 나와 있는 차트들은 조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 최근에 이수학이나 아니면 이번에 이수학이 조금 분할하게 되면서 주가의 등락도 크게 키웠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동국제강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하루 이틀 또는 2, 3일 내에 주가의 급등이나 아니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스윙이나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엔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네.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저도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때까지 조금 맘 편하게 지켜보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우선 6월 15일 기점으로 좀 잘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시다가 그 이후의 대응은 또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 5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매수가는 22,100원에 지금 18%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계속 보유하셔야 할까? 그 점이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저는 지금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보유를 해서 끌고 갔었을 때는 저는 좀 시간대만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 자, 우리 상신 EDP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12,000원, 12,500원짜리부터 2만 원짜리까지 저항대가 이미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서 주가에 급등이 나오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위쪽에서 큰 등락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더 박스 라인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조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16,000원짜리 이하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매수세가 조금은 세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자리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매수 공략을 하기에도 좋은 단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16,000원 정도의 기회를 준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또 해서서 평단을 낮춰놓고 나중에 올라왔었을 때는 더 크게 수익을 내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먼저 하시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더 기다리셔야 할까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시면서 저점에서 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매수가는 5,710원에 지금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큰 힘을 내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올라주면 이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여줄 때 가장 먼저 아침에 반응을 많이 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을 띄우거나 아니면 당일 장 초반에 급등을 보여주는 식의 핸들링들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추후에 반도체 랠리가 다시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제주반도체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2,000원 매수 단가를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서도 저항 자리가 나와 있던 자리에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리까지 올라가면 완전 약손실, 한 1%, 마이너스 한 1%나 2%, 이런 자리에서 종목의 등락이 나오다가 빠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5,700원짜리 부근, 제 생각에는 5,600원짜리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분할 매도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30%까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다음에 올라왔었을 때 약손실부터 오히려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 준다면 거기까지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챙기거나 아니면 좀 나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단이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올라왔었을 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제주 반도체는 이 반도체주 전반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이 약손실 구간부터 수익 구간에서 안전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움직임까지 다 확인해 봐야 할 때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에코플라시티에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0% 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5,830원. 아, 5,830원이요.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5,83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네,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 권역에 진입하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하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조금 안전하게 익절하거나 아니면은 비중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네. 오늘 그거 보시고 앞으로 좀 대응 좀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 에코플라스틱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 지금 이제 다른 자동차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빠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거래 어제 오늘 조금 내려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자리는 최근에 지지 구간대로 받고 있었던 6,500원 자리를 오늘 한번 이탈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좀 보여요. 즉 추세가 하방으로 조금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을 열어준 상황인데 다행히 오늘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빠르게 회복해주는 느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홀딩을 하시다가 만약에 오늘 저점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에코플라스틱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만큼 떨어질 수 있는 하락에 대한 폭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대응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6,500원짜리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6,410원짜리 이탈하면 대응하시고요. 올라오면 한 7,500원짜리부터는 수익들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 그래도 해당 종목 이 하방 추세가 좀 확인이 됐던 만큼 지금은 안전한 대응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홀딩하고 계시다가 6,410원 이탈하게 되면 이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한국콜마 홀딩스 매수가는 2만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또 워낙 고점에서 진입하셔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한 달 전에 좀 함께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할까?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해당 종목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까요? 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14,000원짜리나 13,000원짜리 부근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올라올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시그널들이 조금은 있어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면 지금 최근에 하락 추세가 조금 나오다가 저점 자체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떨어지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등하는 세기가 세지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추세를 천천히 돌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분봉 고점이죠. 1번 고점이죠. 여 자리 우리 14,600원짜리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겼다는 거를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의 힘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저는 조금 더 단축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시다가 다음에 올라오면 17,0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구간대는 저항 자리니까 해당 자리에서 대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평단이 2만 원이시니까 일단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면은 비중은 한 번 정도는 더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오래 기다리셔서 걱정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바닥을 좀 깨지 않으면 상승 가능성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추가적인 상담까지 저희 해주셔도 저희가 또 친절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이쥐입니다. 이쥐 매수가는 21,0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럴 때 더 중요한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지금 포인트의 시선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섹터인데 페라이트 관련주와 그다음에 우리 히토류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폭들은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순환매가 제대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적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음에 테슬라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큰 폭으로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일날 만약에 15% 이상의 상승폭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정도는 한번 좀 익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또 저항제를 잡아드리는 게 또 도움이 될 테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위쪽에 23,400원 부근, 그 다음에 25,000원 부근에는 윗꼬리가 또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 23,400원부터 25,000원 부근 때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보유하고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우선은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선견지명을 통해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는 오후장 선견지명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공략주에 집중을 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오늘의 종목 참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공략주 공개하기 앞서서 좀 집중하고 계시는 이 업종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최근에는 좀 이런저런 좀 테마들이 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의 좀 테마들을 많이 함축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보던 도중에 최근에 또 친환경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 또 많이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어제도 많이 움직였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섹터와 그 다음에 최근에 단발적인 흐름들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었던 OLED 관련된 종목들을 다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아바코라고 하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고체 또는 장비 관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태양광 에너지와 그다음에 OLED 관련되는 섹터를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섹터나 테마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움직였었을 때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메인 섹터는 2차 전지 전고체 또는 장비와 관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2차 전지의 흐름들이 강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또 재밌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 다른 또 OLED 관련주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되는 종목이 시장을 또 주도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후발주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겠지만 그래도 올라가줄 수 있는 성격들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더라도 더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아바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요. 여러 가지 섹터와 그다음에 힘들이 보유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차트가 눌러주더라도 다시 한번 더 올라주거나 추세들을 다시 한번 더 잡아주려고 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힘들 때에도 잘 버텨줬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해줄 때 추가적인 상승폭들을 더 보여줄 수 있어서 매력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보유로 우리가 선택들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또 올라와 줄 때에는 단기적인 우리가 또 흐름들까지 잡아갈 수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포지션을 잡거나 매매를 하기에 유리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당연히 노란톡에서 또 세세한 설명들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따가 저희 오후 방송에서는 또 세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와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잡아드릴 종목이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련주 OLED, 태양광, 전고체 관련주인 이렇게 다양한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아바코,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윤지은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대표님 성함 세 글자 윤지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차별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잠시 후 오후 2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공개 방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